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대한전선 주가 전망하기 전에 영상 안에는 항상 얼굴이 있는 영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영상이나 보시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없는 전문가는 여러분들의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대한전선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한 가지 확실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제가 기존에 18,000원, 19,000원, 20,000원에선 사지 마시고 15,000원과 16,800원에서 1차 지지를 한 다음에 반등할 확률이 빅데이터 관점에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빅데이터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 주식마다 갖고 있는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 어떻게 변동성이 있고 거래대금이 얼마 터지면 얼마큼의 변동성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10,000개 이상의 변동성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15% 기준에서는 이 정도니까 15,000원에서 16,800원 라인에선 지지할 확률이 있겠네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 17,000원을 지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지점이 아니죠. 여기가 한번 깨지죠. 그럼 16,500원 이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주식은요, 그런 궤적을 그립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도 12,500원 밑에 한번 깨졌다 가는 거예요. 그쵸? 12,500원 깨져서 11,700원과 12,000원 사이에 지지를 한 거죠. 거의 모든 주식은 그래요. 이 대한전선만 갖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최근에 이제 유명했던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상승폭이 상당히 나왔는데, 보시면 여기, 그쵸? 첫 번째는 25,000원, 600원 사이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한 번은 살짝 깨졌다 가는 거죠. 그 다음에 20,000원 지지를 해서 한 번 반등을 했죠? 2만원 지지했죠? 2만원이 한번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입니까? 당연히 19,000원과 19,500원 사이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2만원 다시 저항 구간으로 바뀌고, 그렇게 지지와 저항을 계속 반복해서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보실 때는 이 주식을 사고 싶냐 팔고 싶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식의 주주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하나만 확실히 얘기하면요, 저는 이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신규로 사라, 저는 이 관점에 대해서는 2,000 종목이 넘게 있기 때문에 굳이 노이즈가 생긴 종목을 사는 게 맞느냐 했을 때는 분산을 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기존에 13,500원, 제가 빅데이터 클럽에서 13,500원 사라고 했었고, 그때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갖고 계신 물량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한번 지켜보시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PBR이 역사적으로 4배, 5배 갔을 때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대한전선을 제가 매도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도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PBR이 역사적으로 4배, 5배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6입니다. PBR이. 그러면은 2배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3만원 내외 갈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을 신규로 사냐 마냐 할 때는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올라갈 주식인데 왜 사지? 2배 올라갈 다른 주식을 사면 되죠. 왜 굳이 노이즈가 생긴 주식을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지 말란 얘기와 매도하란 얘기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매도하란 얘기는 같지가 않아요. 매도하지 마세요. 이 주식을 왜 매도합니까?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대한전선보다는,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전선보다는 LS와 LS일렉트릭을 사는 게 더 도움이 된다. LS와 LS일렉트릭이 훨씬 안정성 측면에서는 괜찮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사실 때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쪽이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이렇게 뭐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뭘 고르는 게 좋겠냐 했을 때, 제가 몇 달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SK하이닉스가 지금 SK하이닉스하고요, 한미반도체가 대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제가 DB하이텍 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살까 말까 얘기를 혹시라도 물어보시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대한전선을 사는 게 낫냐, 파는 게 맞냐 했을 때는, 사는 것도 저는 별론 것 같고 파는 것도 별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에코프로 같은 건 에코프로는 절대 사지 말라고 했고, 매도하는 게 낫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난 여름에. 뭐라고 얘기했죠?
어닝 쇼크가 이어지고 있고 에코프로는 이미 여러분들 선생님들 100배가 올랐습니다. 항상 모든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20배가 올라가고 30배가 올라가면은 이제 고점에 징후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왜 그렇게 되냐면은 예상 PER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전선이 지금 고점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고점은 아니죠. 고점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공짜 점심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얼굴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죠? 대한전선을 공부할 때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전력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전력과 전선 이런 업체들의 주가의 흐름이, 매출의 흐름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종합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주식을 볼 때 항상 내러티브가 중요하다. 내러티브는 무엇이냐? 항상 이렇게 주가별로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거래대금이 어디로 실렸냐? 이게 이제 ESS 관련해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검은 뭐예요? 검은 반도체라고 김이 많이 팔려서 CJ시푸드가 급등했는데, CJ시푸드 참고로 제가 이때 당시에 빅데이터 클럽에서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분들도 다 사시고 큰 수익이 나셨을 텐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현대모비스는 왜 올랐죠? 현대모비스는 오늘 보시면은, 자, 현대모비스는 장후반 현대모비스는 전문구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사실 무근임을 해명 공시하면서 주가가 위로 올렸다가 살짝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와 함께 이제 밸류업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현대모비스가 반등을 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가 계속 형성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식음료, 그죠? 식료품 요즘 강세였잖아요. 제가 풀무원 같은 거, 빙그레 같은 거 앞으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언제 얘기했죠? 언제 얘기했습니까? 최근에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얘기했고, 빙그레도 이때 얘기했고, 이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여기서는 더 올라갈 확률이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목표 주가에 어느 정도 도달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 기업이 계속해서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해도, 저는 빙글에 대해서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에서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대한전선도 뭐예요? 대한전선이 내가 이게 올라갈 확률이 데이터상으로 높다는 거예요. 데이터란 무엇이냐?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시죠?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지 한번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자, 삐아라는 기업도 26% 정도 하락했습니다. 정확히. 그죠? 상한가 올라가고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했어요. 물론 이게 100% 다 맞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맞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26% 그어보죠. 그죠? 15,000원 라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15,000원에서 14,000원 구간은 허수죠. 무슨 허수예요? 대한전선하고 LS 간에 노이즈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올라가지 않느냐? 근거는 있죠. 여러분들,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증가하는 추세고, 우리 삶이 전기화가 되기 위한 절제는 전력망 확충이고, 전력망이 있어야 하면 전기는 더 많이 소비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고, AI가 지금보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쓰면은 최소 2.5배의 전력이 필요한데, 에너지가 필요하고 전선이 필요하고, 뭐예요? 원자력도 필요하고 천연가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2030년, 2026년부터 개혁기가 형성되고요. 그러면 대한전선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역사적 고점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그러면 이 주식은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왜 사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 주식 말고 다른 종목을 사도 비슷한 수익률은 어차피 납니다. 근데 굳이 변동성이 큰 주식을 사는 게 저는 잘 모르겠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대한전선 여기서는 솔직히 물릴 수도 있어요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이너스 30% 되면 여러분도 못 버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닥권인데 당연히 한번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눈이 있으면 보일 거 아닙니까? 대한전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항상 주식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퍼스콜리스도 그렇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사랑에 빠지는 주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빠지는 주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맹목적으로 이 주식이 무조건 2배 갈 거야, 국민기업인데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이란 게 없어요. 세상에는 무조건이란 게 있으면은, 삼성전자는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평생 오르기만 해야 되는데,
평생 오르기만 하는 주식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AI 사용 확산에 따른 전력 부족 심화가 변압기, 전선, 신재생, 연료전지까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들은 지금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8월에 MSCI 편입 후보로 LS 일렉트릭이 있는데 이 LS 그룹주가 조금 더 편안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 의견은 있어요. 원자재 화학과 산유국 테마 여파로, 그러니까 제가 산유국 테마라는 건 뭐냐면은 동해 유전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그 관련주들이 조금 오르면서 다른 주식들은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그쵸? SK가스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급등했었죠. 한국가스공사 지금도 최근에 급등했죠. 근데 이런 거는 테마주 성격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뭐 원자력 관련주들이 조금 재미없었는데 저는 이 원자력 관련주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지점에서 한 1, 2주간 횡보한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있고 대한전선도 이제 여기서는 반등을 시작해야 정상적이지 않느냐라고 제가 정상적인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고 제 얘기가 당연히 틀릴 수가 있죠. 주식이라는 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는 18,000원, 19,000원에서 저는 여기선 모르겠어요. 여기서 사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도 올라갈 확률이란 게 있죠. 제가 뭐 신도 아니고요. 그쵸? 근데 다만 여기서 왜 떨어졌냐? 제가 뭐 신이어서 이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확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확률이라는 건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는 떨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오르고라는 확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미 2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 13,000원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이게 6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론도 있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파보나치의 비율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정도 반토막 그죠? 총 오른 거에 반토막 정도 됐으면은 이 정도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할 확률적 상황이라는 게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항상 이유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방금 기술적인 이유 다 얘기 드렸죠. 그러면 기술적인 이유를 얘기해 드렸으면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분산을 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대한전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1억 투자금을 갖고 있는데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사놓으면요. 이거를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에요. 이 주식이 굉장히 변동성이 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매번 그래요.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보시면은 여기서 2021년 6월에 이 4만 원에서 거의 뭐 몇 토막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주식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주식은 항상 내러티브라는 건 대서사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상으로 보면 HD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주가와 12개월 예상 PER 추이를 보면은 그쵸?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예상 PER이 여기서 교차되는 시점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오르는데 이런 주식들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지금 매집 중인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사시면 돈을 번다는 거죠. 물론 단기로는 여러분들 뭐 민테크 같은 거 차트 좋습니다. 민테크 같은 거 사면 수익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 뭐 대충 쉽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뭐 만 원 이하에서 사시면 수익이 나요. 그래서 10,000원 하고요. 9,500원, 9,000원 이렇게 분산해서 사시면 수익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 당연히 손실도 크게 날 확률이 있습니다. 대충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마녀공장이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어제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드린 종목인데요. 마녀공장은 향후에 34%의 매출 성장률을 2024년에 갖고 있고요. 이 마녀공장과 함께 우리가 우리 김희선 선생님 굉장히 이뻐진 이유 중에 하나가 메디큐어브라는 그렇죠? 홈디바이스 의료기기를 했는데 이 홈디바이스 의료기기가 뭐냐면은 이제 로레알에서 지금 나오는 거 샤워기를 40% 물을 절수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샤워기, 그리고 적외선 헤어 드라이기, 맞춤형 립. 여러분들이 빨간 할로윈 파티 같은 때 녹색으로 나는 입술을 칠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맞춤형 립 컬러 제조기 같은 걸로 다 된다는 거죠. 적외선 헤어 드라이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의료기기가 AI가 접목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특히 홈디바이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APR하고 동국제약, 그죠? 파마리서치 이런 중견기업, 중형주 그리고 이제 소형주 이루다 하이로니 이런 것들도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APR 같은 경우는 이미 뭐라고 얘기했죠?
이미 제가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지난 5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이 왜 강세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이 왜 강세냐?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시면은 화장품 수출 데이터 기준 한국이 화장품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 비중이 21.5%, 중국 비중이 20.3%. 그래서 최초로 미국 비중이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중소 인디 브랜드 제품을 인기인데, 그러면 지금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어떤 화장품 관련 기업을 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2003년부터 2020년까지는 중국의 우리가 무역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 갑자기 2024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무역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무역 비중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부분이 화장품입니다. 그렇죠? 화장품이에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한국무역통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도 세아 PNC 급등했죠. 그렇죠? 이런 종목 급등했죠. 이런 종목은 이제 또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 급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급반등 가능성이 있는지는 또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주식을 사실 때는 선생님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최근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기업을 사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사라고 했던 게 한창산업이라는 종목인데, 일단 세아 PNC 같은 경우는 최근 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건 소형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녀공장은 24년 실적 전망이 좋다는 말이죠. 그럼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눌림목이 생기고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를 최근에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전산업을 여러분들에게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계속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자, 9,600원, 1,200원, 1,800원, 1,800원부터 9,600원까지 차례로 계속 사라고 했었습니다. 한전산업을. 그렇죠? 한전산업을 계속 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12,000원 부근에서 계속 사라고 한 달 내내 얘기했는데, 41억의 영업이익을 하던 회사가 194억, 거의 5배 됐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렇죠? 매출도 급증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회사의 주가를 사고 이 주식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은 이런 거를 우습게 볼지 말고 한번 노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반도체 소부장과 화장품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을 사시거나 아니면 바닥권에서 눌림목에서 올라오는 종목,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좋은데, 대한전선은 어떤 종목이냐? 대한전선은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거래대금도 1조 5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높아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이 기업이 LS와 노이즈가 생겼다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공짜 점심이 없다. 노이즈가 생긴 주식이 올라가길 바라는 거는 공짜로 점심을 먹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주식을 사실 때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스토리를 읽으셔야 돼. 스토리. 적자에서 탈피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을 매집을 바닥에서부터 하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거를 제가 기존에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과 유튜브에 제가 대놓고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죠. 그렇죠? 다 급등했습니다. 다. 그렇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2월 8일에 제가 교육을 시켜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몇 분기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힘이 없어요. 근데 2월 8일에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그때 당시에 제가 제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가입 문의에 엄청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전년 동기에서 몇 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건 그냥 빨리빨리 사는 사람이 수익을 내는 거예요. 2월 8일에 그래서 빨리 사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대한전선도 좋지만 대한전선 못지않게 조금 빨리 샀을 때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주식,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적자에서 탈피하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과 함께 빅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을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매집 중이니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문의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연락해 보시고요.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였는데요. VM, 원익QNC, 바이오다인 이런 종목들로 또 순수익이 나셨고 일주일간 560만원. LG노텍은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강조했는데요. 오늘 또 급반등했습니다. 54만원. 그리고 이제 4,600만원 또 버셨다는 인증도 있고요. 하나물트리얼 4%, 그리고 11만원 수익 나셨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31만원. 며칠 전 수익 보고 다시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바로 올라가네요. LG노텍 수익 축하드립니다. 31만원. 그렇죠. 이렇게 수익이 또 꾸준히 나오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심택, 원익QNC, 심택 또 수익이 나셨었고, LG노텍 계속 보고, 강남선비님 심심후 감사합니다. 42만 4천원 수익 나셨네요.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계속 내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이 생긴다. 그죠? 경청. 가격이 어제 내렸을 때 빅데이터로 매수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난다. 이렇게 전달해 주고 계시고요. 자,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꾸준한 성과를 또 이어가고 있네요. 빅데이터 클럽 오늘도 수익 축제하는데요. 오늘 하루 200만원 버셨고요. 대한전선 72만원 수익, 두산표, 셀, LS.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이제 LS로 수익을 내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되도록이면 매도를 빨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대한전선 32만원 수익 나셨다고 하고요. 대한전선 4%. 이렇게 다들 수익이 잘 나오고 있죠. 그렇죠? 결국에는 오늘 보시면은 수익 이제 전일에 저녁에 올려주신 분인데 LG노텍으로 75만원 버셨다는 거예요. 대한전선 또 어떤 분 77만원 버셨는데, LG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래전에 애플 관련주로 6월에 핫하다고 계속 선비님이 강조한 종목이었는데요. 가격이 어제 내려 급락했을 때 빅데이터에서 매수를 계속 강조해 주셔서 일하는 와중 보다가 추매했습니다. 오전에 일하다가 조금 수익 최대치는 못 보고 했어도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상한 주식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노하우, 강남 선비님 유튜브를 자세히 듣다 보면 득템인데요. 그걸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주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강남 선비님 말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보는데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요. 저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합니다. 나름 공부를 하니 왜 이 종목을 추천했으며 보유해도 수익이 나는지 믿음이 생기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암튼 무조건 경험이 중요한 듯 합니다. 어려우면 첫 시도는 강남 선비님 유튜브 경청, 반복 청취, 뭐라도 꼭 먹을 거를 전 자부합니다. 내일 또 수익 내야죠. 수익이 날 거라는 믿음, 정말 즐거운 주식 투자입니다. 선비님 오늘도 수익 주셔서 고맙고요. 내일도 명쾌하게 잘 알려주세요. 이렇게 꾸준한 성과 이어가고 있고, 한국콜마 7%, 오늘도 54만원, LS 짧게 수익 내셨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죠. 어제 수익, 오늘 또 수익, 오늘 같은 하루상의 수익 난 종목 선정은 대단하십니다. LG노텍은 어제 급락했을 때 머뭇거렸는데 강남선민이 적극적으로 매수 강요로 매수했는데 역시 믿음을 가져야 수익이 나네요. 이번 달 큰 수익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LG노텍 43만원 축하드립니다. 빅데이터 그룹 멤버십 오늘도 한국콜마로 큰 수익 나셨는데요. 350만원, 40만원, 그쵸? LG노텍, 원익펜시, 한국콜마, 대명에너지. LG노텍 44만 4천원, 그죠? LG노텍과 한국콜마 큰 수익이 났죠. 이번 주 들어와서 팀장님 얘기한 것처럼 조금씩 연습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네요. LG노텍 63,000원, 66만원, 140만원 이렇게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죠. 자,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였습니다. 6월달 첫 수익 감사드립니다. 두 번 분할 매수했다가 마지막 3차 매수 가격 한전산업은 3차 매수 가격으로 제가 이제 14,000원 알려드렸는데요. 14,000원 오늘 정확히 찍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68만원 버셨고 12만원 버셨고, 이번 달 수익도 기대하고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빅데이터로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LNF JO 65만 7천원, 14만 7천원, 두산 퓨어셀 8만 2천원. 두산 퓨어셀도 최근 양 2거래일간 계속 매수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월 10일 수익 기준 올려봅니다. 6월이 시작되었네요. 그동안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빅데이터로 알려주신 대로 매수가 매도가를 딱 정해주시니 주식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연들이 주식하는 분들은 다 있겠지만 저 역시도 유튜브 보고 정말 이름 없는 이들에게 많은 비용을 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얻고 주식을 매수하고 손실하고 또 다른 곳에 가입하고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벌써 3년째 주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다 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식한 지 얼마 안 되는 주린이들과 초보님들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사람은 결국 사람과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책과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요. 전 강남 선배님 만나 다행히도 손실을 서서히 회복 후 계좌가 복구되는 과정을 지니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유튜브 방송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함께 도전해 보시길, 후회 없는 선택 되시길. 하하, 전 매일매일 수익 중이요. 한전산업 수많은 회원분들이 10만원, 27%, 20%, 1000만원, 63만원 한전산업 수익 감사합니다. 무려 30%나 수익 얻었네요. 다른 종목도 수익이 기대됩니다. 170만원, 13만원, 그쵸? 52만원 한전산업 포선바우때 두산 퓨어셀 수익 실현 정말 감사합니다. 제 주식 인생은 강남 선배님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매일매일 파란색이고 저 계좌가 빨갛게 물들었네요. 혼자 할 때는 파란색이었는데 저를 만나서 다 빨간색이 됐다는 거죠. 한전산업 150만원 물린 거 복구할 때까지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한전산업 80만원 많은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연이틀 계속 수익 축제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클럽 수익 축제였는데요. 특히 한전산업 1000만원 수익 나셨죠. 한전산업은 지난주 내내 말씀드리면서 수익이 불특정 다수가 수익이 나셨습니다. 12만 8천원 한국콜마 32만원 한전산업 1000만원 한 번에 1000만원을 번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지난주 내내 한전산업 1, 2, 3차 매수 도와드렸어요. 44만원 수익입니다. 10만원 수익입니다. 13만원 수익이고요. 230만원 수익이고요. 한전산업 35만원, 한전산업 17만원 수익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기쁜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6월달 벌써 수익이 많습니다. 한전산업 380만원, 한전산업 20만원, 한전산업 780만원. 자, 한전산업 20만원, 대한전선 2만원, 그쵸? 이제 대한전선보다는 한전산업이 더 큰 수익이 나죠. 한전산업 6%, 한전산업 이렇게 389만원, 총 450만원 수익이 나셨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회원분들이 이렇게 큰 성과를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